네, 수다를 좋아하는 장애인들의 본격 리얼 수다 방송 수다장인의 최춘일입니다. 예, 양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카메라에 다 들어오지 못할 만큼 게스트분들이 꽉 차서 제가 사이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요대상 그리고 골든디스크에 빛나는 가수 쿨런의 강원래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저희 복지가 이용자시고 이번에 직장 내 장애인 직계성 교육을 수료하신 예비 강사 신민섭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BTS급? 맞죠, 형님? BTS까지는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요즘 아는 게 이제 저도 가수들을 잘 몰라서 아무튼 지금 되게 앞에 일정도 되게 바쁘신데 이렇게 또 오늘 와주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방송들 저희랑 같이도 해보시고 저희 쪽 행사도 많이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복시간에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게 이 복시간이라는 곳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길 가다 장애인들 만나면 약간 좀 창피함도 있지만 반가운 마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해외 여행 나갔을 때 한국 사람을 만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 식당을 만나는 느낌? 그렇죠. 스페인을 갔는데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엄청 기다려지잖아요. 복시간 올 때마다 좀 약간은 그런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내가 복시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좀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강원래 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한방복지관이 4번째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복지관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나 궁금하기도 했고. 그 진짜 궁금했어. 좀 영광. 예. 복시간이요? 네. 저희 아버님 계신 용인 쪽에, 용인. 용인 시청에 있는 그 복시간도 거기는 한 8번, 9번 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노력. 초대받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서 아버님이랑 같이. 저희가 1등이 아니었군요. 네. 아니 거기 복지관이 되게 밥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가면 점심시간을 거기 가서 먹자고. 그래서 근데 맛있어요. 여기서도 드셔봤잖아요. 여기서도 식상을 한번 했었죠. 아주 푸짐하게 먹고 또 가성비 아주 맛있고. 네, 그렇죠. 근데 형님이 또 복지관밥 맛있다고 하니까 또 이거 우리 거랑 또 비교를 하게 되네요. 여기 건 맛있었어요. 이게 영혼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 복지관 이제 4번째 오셨는데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 사진들을 한번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 이야. 자리에서 2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했어요. 그때도 벌써 2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형님 그대로신데. 18년 그렇죠. 3월 나만. 28일 날 왔어요. 네. 저만 좀 그러네. 충이 그래. 많이 변했네. 이때 제가 되게 긴장했던 게 오시나 안 오시나 되게 마음이 긴장되는. 그래서 전화를 2번 했는데 아니 올 건데 왜 자꾸 전화해요? 그래서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괜히 전화했나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그 해 한 달 이후에 또 저희 장애인의 날 행사로 이거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여기가 이곳인가요? 네, 이곳이 2층이에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홀에서 있고요. 이날 이제 특강도 엘리베이터에 했었구나. 그 영화 소개하시면서 공연도 같이 백댄서분 가면 쓰시고 이렇게. 잠깐만요. 저 영화 한 번만 설명 한 번만 해줄 수 그 있어요? 엘리베이터라는 영화를 제가 시나리오 쓰고 그리고 네. 또 촬영도 하고 또 직접 연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담아서 강릉 장애인 인권 영화제 때 강릉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고 또 촬영도 강릉에서 다 하고 해서 했는데 아주 뭐 재밌었던 작업이었어요. 물론 아마추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뭐 군대로 치면 사격장에 있는 듯한 느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인데, 평소에 강원래와 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고.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촬영했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꼬마아이가 와 장애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엄마가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안 돼. 혼나. 누가 너한테 병신 그러면 기분 좋아?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이야기가 장애인들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장애에 대한 편견은 그 엘리베이터란 영화 찍을 때 가장 이제 우리가 염두에 뒀던 건 뭐냐면 장애를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선입견이 생기는 거지 알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알려주고 같은 싶어서 사람이니까 뭐. 알려주고 싶어서 찍었던 영화죠. 이 영화 제가 쭉 봤는데 세트장보다 해외 이제 야외 나가서 찍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네. 이 배우들을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배우들- 간호사도 있고 무당도 있고 그렇죠. 되게 그 무당 친구는 그 우리 형이 운영했던 지금 이제 문을 닫았지만 클론이랑 카페 단골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병신 하는 친구는 네네. 저와 함께 클론 댄스를 운영하는 댄스학원 원장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버스 그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뭐 야 강원래 쇼야 그랬던 친구는 이제 미장원 미용실 그 우리 엘리베이터 영화 찍을 때 그 메이크업하고 그뭐 머리를 담당했던 친구고 다 지인들이죠. 교회 역할은요? 네? 교회 집사님인가? 그 낫게 해주겠다. 네, 뭐 이렇게 네, 성경 와가지고 말씀 얘기하면서 사이비처럼 걸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걸을 수 없어요. 장애인이라고 저는 이때 소리쳤던 부분. 그분이 무당으로 나온 그 친구도 역시 같이. 카페 단골이고 그 친구는 이제 한국 무용을 했던 친구라 가지고 혹시 집에 한복이라도 좀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서 아유 잘 됐다 그거 입고 나와라 해서 나오게 된 거죠. 적절하게. 소품도 이제 각자 알아서 캐스팅이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시나리오 쓰고 나면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딱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이 역할에 어울리겠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던데 진짜 흘리신 건지 아니면 그때는 안약을 넣었죠. 그러시구나. 눈물이 안 나가지고 안약을 되게 연기력이. 안약을 형님은 가수야. 그렇죠. 가수시죠. 근데 네. 상황이 좀 그 아이들 막 뛰어노는 그 수영장이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감정 잡기가 좀 불편해서 안약을 넣고 했던 그쵸. 적이 있네요. 그 수영장 씬이 제일 힘들었던 게 집중이 안 됐죠. 바닥에 3번을 넘어졌어요 제가. 미끄러워서. 아니요 넘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앞에서 한번 찍고 옆에서 한번 찍고 풀샷으로 한번 찍고 이렇게 3번을 넘어졌는데 그때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좀 넘어지기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히 찍었던 그런 네. 기억이 있네요. 저기 영화 보고 저희 이제 공연하시는 이제 댄서분 오셔서 새로 하신가 봐요. 재용이네 와와 멤버들이나 댄서들이 예. 그때 끝나시고 이제 가면 벗으시면서 예. 땀이 막 흠뻑 젖어가지고 막 저 힘들시다고. 친구들 지금 BTS 백업 댄서들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와. 보아 안무 저기 선글라스 쓴 친구가 보아 안무자는 친구예요. 아. 나름 되게 유명한 친구들이에요. 아니 뭐 아까 BTS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니, 다가 있네. 댄서들이. 아 예. 그렇구나. 되게 이용자분들이 되게 즐거워하셨던 그런 네네. 추억입니다. 되게 더워 보이시네. 열정을 다 하셨네. 네. 저 탈수신 분 엄청 더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메리카노 제가 또 이렇게 3잔 드리고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보람은 또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이런 공연 계속 그렇죠. 지금도 뭐 섭외가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가서 시간만 맞고 또 장소만 맞으면 충분히 하는 이때 우리 이용자분들이 엄청 재밌어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무대에 보면 올라가지고 난입해가지고 같이 춤추고 막 이래가지고 저 친구들은 절제가 안 돼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어떤 한 공간에서 무대하고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음악이 나오면 일단 일어나서 걸어와요 우리 쪽으로. 그렇죠. 굉장히 신나게 놀고 네, 음악이 반응을 아주 잘하는. 재밌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 친구도 항상 신나 있어요. 그렇죠. 노래 나오면 그때 막 엄청 다 막 엄청 더웠거든요. 저 안에가. 맞아요. 예. 기억에 남는 공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완혁이 완혁 씨랑 오셨는데 보세요 요즘 만약. 몇 번 연락했어요. 그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잘 지내냐 또 안부도 전하고. 저 친구가 이제 절단 장애를 갖게 된 비보이죠.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댓글에 막 우리 시대의 우상이었어요. 저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라이브예요. 클론 시절도 멋있고 지금도 뭐, 야 이거 인기가 대단하시네요. 하늘을 찌르십니다. 네, 목소리 너무 멋지셔요. 고맙습니다. 전 옆에 있으니까 이거 자꾸 찍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 뒤로 도망이라서 머리라도 잡게 하면 지금 진짜. 야, 되게 자주 왔었네. 이때 이제 저희가 사전에 모시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 페이스북에 뉴스피드로 나 갈게라고 쓰셔가지고 그래요? 형님 안 오신다면서요? 이렇게 남겼다가 급하게 또 오셔서 너무 이제 저한테는 서프라이즈였던. 형님 댁이 어디시죠? 저는 광진구 자양동이요. 뭐 그러니까 가깝네요. 멀진 않네요. 잠실대교에서 바로 네. 한강 넘어서. 자주 오세요. 그래요? 8번은 넘어야죠. 이렇게 어쨌든 다들 이용자분들이 그
TV에만 보던 어떤 연예인을 같이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항상 이렇게 웃음을 보여주고 또 이런 사진의 추억들을 담아봤습니다. 채팅창이 온통 형님 얘기해요. 지금 머리 젊으신 거 머리 스타일 너무 멋지네요. 뭐 우리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서운하네. 이제 최근 이제 제가 좀 최근 아니면 페이스북을 좀 많이 봐요. 네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저도 보는데. 사진들을 보면 이제 라디오는 원래부터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하셨던 거고 네. 방금 지금도 이제 라디오 진행하고 왔어요. 이것도 이제 강연하는 모습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장애와 관련된 얘기도 하시고 또 인식 개선 교육도 하시겠지만 굳이 장애란 얘기 안 쓰시고 이렇게 좀 뭔가 인문학적으로 또 아니면 그냥 본인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강연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장애와 관련돼서 그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나보다 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놀리고 약 올리고 또 빗대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예전에 그 강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1930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헬렌 켈러가 왔었거든요. 네. 헬렌 켈러는 아시죠? 네. 네 알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네. 못하는 중복 장애가 있지만 뭐 설리반 선생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우선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세계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꿨던 분인데 이 헬렌 켈러가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났대요. 실제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병신이 한국에 온다. 아 진짜요? 네, 진짜 실화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을 병신이 장애인이라는 단어였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병신을 검색해 보면 네, 몸이 아픈 몸이 불편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으로 네,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빗대서 뭐 장애인을 빗대서 욕으로도 쓰였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야, 내가 내가 장애인이니? 내가 장애인처럼 보여요? 넌 장애인 같아.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런 단어를 자주 씁니다만, 왜 그랬을까? 왜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을 빗대어서 우리가 욕으로 사용을 했을까? 그만큼 우리가 조금은 피해의식이 있고 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둘씩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세상을 향해서 짜증을 내는지 부모님께 화를 내는지 또는 이게 불평등하다고 막 짜증 내고 화를 내고 막 물론 불평등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되게 좀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아닌가. 네. 왜 짜증이 내는지 내가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됐을 때부터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 왜 나한테?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을 보고 자랐더라면 몸은 좀 불편하겠지만 그 친구처럼 재밌게는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 게 제 그 강연의 주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저 사진처럼 이제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렇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밝게 웃으면 세상도 나를 향해서 밝게 웃어주는데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세상도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라는. 그 올드보이 최민식 그 대사 같기도 하고. 그래요? 웃어라. 웃은 세상이다. 함께 웃을 것이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즌에 어떻게 보면 대면 강의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그 전과 이후가 좀 많이 활동하시는데 차이가 좀 나나요? 그쵸. 제가 1월까지는 일을 했었고 2월부터는 그 라디오 외에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쯤 되니까 조금 하나씩 둘씩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일이 많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구준엽 씨하고 같이 이제 클론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인천 그 아시아드 뭐 경기장인가? 이거 사진이니까 사진이니까. 네, 그래요. 굉장히 큰 경기장인데 네. 객석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뒤에 보시면 의자에 사람이 아니 없죠. 저 큰 경기장을 빌렸는데도 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냥 우리만 노래를 부르고 그거를 갖다가 집에서 다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그랬던 건데. 이 뒤에 분이 저희 장인의 그죠. 그 왔던 친구네, 재영이. 아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게 앞에 놓고 하는 거와 솔직히 그 사람들은 앞에서 보는 거나 뭐 집에서 보는 거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앞에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만나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야 잘 지냈냐? 잘 지냈어. 이렇게 와 그래요. 막 이렇게 인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자로 그냥 안녕?
그렇죠. 삑삑 그러면 오 문자 왔다 그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연도 집에서 그냥 휴대폰으로 보면서 와 좋다고 해서 문자 나누면 문자가 우리 그 뭐랄까 화면으로 보이면서 아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구나. 그렇죠. 이런 세상이 올지 않을까 좀 약간 겁이 납니다. 네, 저도 VR이 만약에 이게 계속 대중화되면 네. VR 때문에 오히려 가상과 현실이 모호해지지 않을까. 그 영화 나갈 필요가 있잖아. 없는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있잖아요. 왜? 뭐 어떤 그 레디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 진짜로 그 오락만 하면서 오락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네. 오락 속에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런 세상이 이제 오지 네, 진짜 않을까라는 올 생각이 것 들어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10년 뒤의 미래 또는 5년 뒤의 미래를 한 번에 그냥 확 땡겨와가지고 네. 이게 어느 사이인가 6, 7개월 동안 멍 때리고 있다가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이거 훅 건너가 버리니까 예전에 솔직히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려고 하면 걱정스러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익숙해진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아 이게 진짜 세균,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그런 것도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라이트 사진을 또 찍어봤는데 허허벌-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허허벌판이요, 허허벌판. 진짜 복잡해.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상징이 아닌가 이게 빈 공간. 저기 자세히 보시면 그 우리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이 라운지펍 문나이트라는 곳은 그 4층이고 네. 그리고 저기 오픈 유리창이 있어요. 네. 유리를 열면 바깥 공기하고 잘 소통도 되고 그런데 그냥 이태원 클럽 그러면 굉장히 좀 나쁜 이미지. 네, 네. 이게 무슨 13일의 금요일 보면 나쁜 왜 13일의 금요일 보셨어요? 나이트 알죠, 나이트. 외국 그 괴기 영화들 보면 꼭 나쁜 짓 하는 친구들한테 나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나이트라는 곳, 이태원이라는 곳은 나쁜 곳이기 때문에 가면 이렇게 벌어진다는 생각에 그렇게 거리가 외국인이 한산해요. 거리가 한 사람도 없고. 최근에 강남이나 이태원 쪽을 저희도 이제 갈 일은 없었지만 네. 그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이렇게 벌어졌나요? 그렇죠. 많이 벌어졌고 일단은 그렇지 않고 뭐 즐기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반면 포장마차는 터져 나가요. 또 이상하네. 포장마차는 터져 나가고 또 한강이라든가 강릉, 부산 이런 쪽은 굉장히 이 비행기 타고 우리가 못 나가잖아요. 네. 나가봤자 제주도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외국 나갈 거는 그냥 한 곳에 놀자 그래서 강릉이라든가 부산 이쪽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서울 쪽에는 더 사람이 없어지고 막 그런데 하여튼간 이 부분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겠지만 열심히 월세 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국가에서 이런 거 지원도 막 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원이 월세가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원인데 뭐한 2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균등하게만 주니까 그런가 보. 많이 노력하네요. 나머지 뭐, 아니 근데 최근에 이태원에서 홍석천 씨 가게 다 철수했잖아요. 네. 그게 이번 이런 거에 또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간 건 아닌 거죠? 근데 뭐 홍석천 씨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4분이 목숨을 끊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언론에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자영업자들 특히 이태원 쪽은 한 업소가 한 75개 업소가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홍석천 씨는 그래도 그쵸?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가게를 한 5개 정도를 정리를 했었는데 4개를 코로나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제대로 타이밍.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예. 뭐 타이밍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물론 영업이 안 돼서 가게를 팔았습니다만 코로나가 껴 있었더라면 그 가게도 못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쉽게 안 나가요. 지금 가게 내놔도 안 팔리는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강연 활동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공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에 있고 없다가 10월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 좀 미안한 게 뭐냐면 네. 저는 그래도 삼시세끼 챙겨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가게를 하는 사람 네. 그 사람들은 정말 지금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뭐 와서 여기서 불러주면 가기도 하고 기름값도 있고 어느 정도 여태까지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하는데 정말 전 재산을 털어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했던 사람들한테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네. 지금 옆에 이제 민섭 씨가 나와 계신데, 네. 뭐하는 친구예요? 그럼 민섭 씨 간단하게 뭐냐면 이제 민섭 씨가 이번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제 직장 내 인식 개선 강사 과정을 이제 통과를 하셔가지고 이제 강사 활동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제 시즌이 맞물려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강연 활동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특강을 네네네.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자격증까지 땄는데 그쵸. 코로나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님한테 이제 강사로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민섭 씨도 지금 중도의 이제 장애를 그래요? 무슨 장애? 근 디스트로피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근 디스트로피라는 장애 가지고 근 있습니다. 디스트로피는 뭔가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근육병?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야.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비 강사 신민섭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뭐 아까도 인사는 했는데 아니 네. 그게 뭐야? 안녕하세요 강사분. 뭐 저거 해가지고 쭉쭉쭉 자기 경력을 얘기를 해야지. 역시 벌써 이제 바로 멘토링 멘토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그래도 클론 정도만 되면 안녕하세요 꽁다리 샤바라 클론 강원래입니다 정도만 알니까 그렇죠. 그 얘기하더라도 잘 모르면 안녕하세요 뭐 몇 년 전부터 장애를 갖게 됐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뭉짝뭉짝만 합니다. 해야지 되지 빨리 않을까? 적어요. 바로 나오네요. 빨리 적어. 그러니까 자기 소개 좀. 근데 그 근 디스트로피라는 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좀. 네,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 디스트로피라는 장애가요. 근육이 일단은 근육 세포가 죽는 장애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약이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치료제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 네, 그런 정도밖에 아직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계속 이렇게 뭐랄까 근육을 못 쓰게 되는 건가요? 네, 점점 근육을 못 점점. 쓰게 돼서 그러면 그 약을 쓰게 되면 조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한 1년 갈 거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된다 뭐 그러니까 지연이 된다든가 그런 건가?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나 이론상이고 사람마다 그래서 갭 차이가 되게 크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와가지고 빠르게 그냥 훅 가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렇게 서서히 갉아먹히듯이 그럴 수도 있고 보통 사람보다 빨리 죽겠네요. 그거는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정도. 그러니까 저도 장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는 그래요. 내가 걸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까? 물어봤을 때 네. 다시는 걸을 수 없고 감각을 느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뭐 이렇게 딱 인식을 할 텐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 빨리 걸으세요 나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수업 뒤집혀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 그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힘내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막 이런다니까. 그럼 장애인이 왜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재밌게 사는구나 희망을 갖고 또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이 어떤 건지에 대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은 다시 걷는 게 아니라 휠체어 타고 춤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박수 한번 쳐줘야지. 진짜 이게 진짜 형님이 할 수 있는 얘기 진짜 아무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희망 브레이커래요. 그렇게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뭐 무슨?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능성이 없다. 그렇지. 그게 차라리 더 낫고 제가 또 제 그 강연 중에 하는 얘기 있는데 시험관하기를 도전했을 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시험관하기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힘든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든 거는 내가 견뎌낼 그거니까 가능한지 불가능하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10% 정도는 그러면 10번 하면 한 번 되겠네. 오케이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험관하기는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 건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장애인이라는 게 이런 분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팔이 잘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때 비보이 그 완혁이처럼 그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팔이 자라나나요? 아니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확실하게 비장애인들도 그 부분에 좀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시고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을 가져줘야 되는데 뭐 팔이 없다고 해서 또 근육병이라고 해서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해서 넌 나보다 못해, 넌 나보다 아무것도 못해 라고 무시하는 건 아닌 거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치, 설명할 명확하게 줄 설명을, 알아야지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섭 씨 이제 아까 저희가 오시기 전에도 강사로서 이제 그런 앞으로의 그냥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있으실지. 역시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편한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들어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이런 사람만 만나지 않고 진짜 퍼져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딴짓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실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해야죠. 제가 처음 강연을 했을 때가 2004년도고요. 그때 천안에서 보호관찰소에서 강연을 했어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그러니까 말썽꾸러기들이죠. 뭐 폭주족들, 음주운전, 뭐 절도범, 뭐 방화범,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었는데 나는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아팠던 힘들었던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사고 났을 때 당시, 그리고 병원 생활,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났을 때 거부감. 근데 얘네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저씨 오토바이 몇 cc짜리였어요? 관심 분야. 관심 분야에 다른 거.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고 50cc 핸디부터 시작을 했고 MX를 탔고 SD를 탔고 그리고 마그마를 타다가 로얄스타를 넘어갔다가 CBR, 앱터, GGR 뭐 쫙쫙 애들이 뭐 우와 난리 나죠. 우와 사고 날 때 뭐였어요? 나 그때 탔던 거 로얄스타 1300cc인데 근데 중고로 사가지고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간색으로 도색했다니까 이야 그거 몇 가지 나가요? 땡겨보진 않지만 계기판이 240개 우와 그래서 그때 법무부 직원이 가물이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아니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순발력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내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친구들이 관심사가 뭔지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관심사를 가졌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나는 장애인이다. 너는 뭐다.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나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라라고 얘기를 설득을 한다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이세요. 진짜 정말. 이거는 대부분 강의들이 딴짓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야 초등학교 가봐 난리나 애들 뛰어다니고 막 저기서 거품 물고 있고 울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어. 선생님들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그냥 그냥 니네 뛰어다녀 어쩔 수 없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초등학생인데 휠체어 탄 아저씨가 와서 뭘 얘기하다 듣겠냐고. 그렇죠. 억지로 그걸 관심도 없고. 얘기할 필요보다는 관심사를 그 얘기도 했다. 그때 그 보호관찰소 휠체어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더라고 또. 얼마짜리다 뭐 카본 소재다 휠체어가 몇 개가 있다. 휠체어가 몇 개나 있어요 부자네가. 야 니네 신발 몇 컬러 있는데 이 새끼들아. 그치, 니네 신발하고 나하고 똑같은 존재야 임마. 니네 신발 한 컬러만 있으면 되는데 왜 5컬러 6컬러 있으면 깔별로 있지 이놈들아 막. 그쵸. 뭐 샤워용 휠체어가 있다. 일어날 수 있는 휠체어가 있다. 또 그 내 휠체어가 고장났을 때 따로 탈 수 있는 스페어 휠체어가 있다. 뭐 이렇게 서너 개가 있다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걸 모르면 휠체어가 여러 개 왜 필요해 이런 생각 그렇지. 하거든요. 휠체어 고장 나면 걸어 다니면 되는데 임마 못 걷잖아 있는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궁금한 부분을 명확하게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거 확실한 대답이네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중도 장애잖아요. 20대 한참 군대 또 갔다 와서 저렇게 그래? 야 억울하잖아. 난 예비군까지 갔다 와서 뭐 이거 조금 더 억울하시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군대에서 잘 안 받아줘요. 근데 이렇게 1급으로 군대는 어디 갔다 왔어요? 저 연천이요. 연천 26사? 27사? 29사. 29사? 네. 연천 쪽에도 우리가 공연 갔었지. 연천이 저쪽 끝이에요 끝. 네 맞아요. 되게 춥고. 좀 어려운 데죠. 뭐 어려운데 그 군대는 또 군대 얘기다. 이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 그러면 그 병장 제대하고. 네, 당연히 되죠. 그리고 그럼 이게 병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딱 제대할 때쯤 돼서 갑자기 몸이 막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떤 특정 부위 같은 데는 막 가렵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는데 다 뭔가 마땅한 답을 못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다니다가 복학까지 해놓고 복학까지 한 다음에 어느 피부과를 갔더니 이건 큰 병원 가봐야 된다고. 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추석 시즌이었어요. 아, 네, 추석 시즌이라서 병원들이 다 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응급실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응급실 가서 이제 감염내과 응급실도 잘 모르죠 뭐. 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걸릴 만한 병이 뭐가 있을까? 뭐 쯔쯔가무씨 이런 병들. 그래서 가능성 있는 것들 검사만 해보자. 언제쯤 나온다. 이렇게 다 검사만 걸어놓고 그러고 집에 와 있는데 며칠 있으니까 이제 삼키는 게 안 되기 시작하고. 네. 삼키는 게 안 되는 건 되게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네, 되게 특별한 병이죠. 야, 지금은 잘 삼켜요? 네, 지금 그래도 삼키는 건 별로 없어요. 익숙해진 건가? 장애를 익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익숙해진 거가 아닌가? 돌아온 게 아니라?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서 몇 군데는 돌아오고 몇 군데는 그대로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이건 뭐 종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치병인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 장애 등급은 지금 2등급. 2등급. 아, 장애 등급도 나오는구나.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잘 얘기를 해주고 네, 요리조리 그렇지.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쭉 한번 써보고 또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 화면을 또 더 많이 보여주면 또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또 그렇죠. 그런 설득이 되니까. 어제 얘기했던 거 중에 이제 인생 그래프랑 똑같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런 얘기. 어쨌든 자기 그 내용에 대한 정리가 돼 포인트를 있어야 잡아서, 네, 정리. 가서 아무 얘기든 하든 대상에 맞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에 맞는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끌어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정리 안 돼 있으면 당황스럽기만 하거든요. 근데 형님은 이제 또 여러 경험이 있으니까 그 얘기 오케이 이렇게 붙이고 군대 이렇게 붙이고 또 선생님도 또 이렇게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대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지는 않아. 대단한 경험이죠. 아니 혹시라도 이게 또 TV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게 생방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궁금한 질문 있으면 또 질문도 해주세요. 지금 한번 댓글 중에 뭐 거기서 받아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읽어주세요. 친구도 빨리 물어보고. 이게 환자가 아니라라고만 썼는데 환자가 아니다. 그렇죠, 장애. 거기에 되게 인상 깊게 들으신 것 같아요. 환자. 그리고 최근에 또 암 때문에 우리 그 친구 있잖아요. 그 김철민 씨. 아 예. 아, 암 예,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암 말기 환자들에게는 뭐 노력하라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노력하라는 힘내라는 응원 당연한 건데 알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건데 여전히 멋있다. 아이고 놀래. 네. 노래를 더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다. 뭐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응원을 더 해가지고 그 친구가 노래를 좀 더 불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물어봐. 네, 빨리 물어보세요. 집은 어디요? 집은 저 집은 지금 구미동 살고 있습니다. 구미동이 어디죠? 분당입니다. 아 분당 쪽. 끝에요. 용인 있는데. 아 용인 쪽.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고용국직진 군다. 거기 그 서울대병원 앞에. 네, 있는 거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한 분이 목소리가 작다고 하는데 아마 민섭 씨인가요? 아니면 맞아요. 그건 뭐 그럴 거예요. 마이크 여기 있죠 지금. 네. 여기 양쪽에 마이크 있어요. 있구나. 죄송합니다. 좀 앞으로 아닙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놔도 괜찮을 텐데. 네. 마이크 당겨. 마이크가 그림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네. 좀 폼나지 이렇게 마이크가 좀 있어야지 폼나지. 얼굴이 가리는구나.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오케이. 괜찮나요? 근데 지금 민섭 씨 같은 경우는 제일 궁금했었던 게 그 환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중도 장애니까 대상에 대한 아까 전에 그 물어봤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형님도 이제 아까 그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무대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예 없으셨나? 사람들 만났을 때 내 얘기에 대한 거부 반응?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두려울 수 있잖아요. 아니 무대 올라간 데는 두려움은 없어요. 형님은 그렇겠다. 그 춤추면서 뭐 또 노래 부르고 막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 등에서 식은땀 나. 노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두려운 게 뭐냐면 강연을 못하니까 두려운 거야. 아 그렇죠. 지금 해본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왜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볼 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안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놈들은 와 이거 어떡하나.
일단 무조건 3번 찍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좀 단단히 하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고 또 저 친구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설득인 거거든요. 이야기라는 거는. 그걸 다 준비를 잘하면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민섭 씨를 이제 인권 강사로서 장애인 인권 강사로서 데뷔하는 과정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1회처럼 가고 준비하는 과정들 이렇게 해서 강단에 올라가기까지 찍어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한번 해보려고 네, 유튜브에 강사 메이커처럼 업로드를 이렇게 영상 하려고 기록.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이렇게 멘토 같이 지금처럼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아유 됐어. 그 자주 나오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유 뭘 자주 나와요. 뭐 필요할 때마다. 한두 번 만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잘해야지 돼. 그럼요. 네. 컨셉을 잘 잡아야지 돼. 그렇다고 뭐 말을 특별하게 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다가 지금 뭐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 이름이 뭐야? 저 신민섭입니다. 민섭이? 이제 네. 더 큰일 났어 이제. 아니야. 그러니까 민섭이라는 친구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한두 명 정도가 장애에 대해서 인식이 바뀐다면 그건 큰 보람인 거니까. 그렇죠. 뭐 이걸로 대박 나겠다. 유튜브로 뭐 수익을 얼마나 올리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나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좋죠. 아까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둘이 얘기하는 게 낫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경험이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지로서 끌어들였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들 뭐 저희가 빼면 어떻게 형님 부르겠어요. 바쁘신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총 지금 8회나 뭐 10회기 뭐 이렇게 나가면 그 중에 중간중간에 강연했던 동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보시고 야 저건 저렇게 무대에서 저러면 이런 경험은 그렇죠. 확실히 형님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넣어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그래, 어떤가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공약이시죠? 이 앞에 보고 얘기해 주세요. 같이 하시는 거죠? 예. 예. 자주만 네, 부르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어쩌다부터 보는 거니까. 네, 이렇게 네, 잘 시작이 첫 단추가 잘 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일상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그렇고 뭐 형님도 그렇고 최춘희 선생님도 그렇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가정에서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아들 많이 컸던데. 네, 잘 보니까. 크고 있어요. 지금 이제 7살. 와, 7살인데 내년에 학교를 가거든요. 걱정이죠. 네,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 학교를 어떻게 다닐지도 걱정이고 그리고 또 학교 안에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때는 한 반에 막 60명 해가지고 전교생이 막 4,000명 막 그랬었는데 언제쯤 학교 지금은 막 다니신 거예요? 전교생이 200명 그렇게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어울릴 친구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만큼은 학원보다는 좀 이렇게 흙바닥에서 뛰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흙바닥에 애들이 한 명도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려면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내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일단 제 아내를 닮고 저를 닮으면 공부를 안 하겠죠. 그렇게 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애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남한테 피해만 주지 말고 살아라라는 정도인데 하여튼 학교 보내는 입장에서 조금 약간 좀 캄캄해요 지금 아직. 지금 7살이라고 하시는 이제 7살, 내년에 이제 6살 되니까 학교 입학해야죠. 뉴스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력 격차가 되게 많이 커졌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 둘째도 이제 7살이고 내년 학교 가거든요. 근데 걱정이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바라질 않는데 공부는 괜찮아. 공부는. 그래도 가기 전에 자기 이름 쓰고 문장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같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랑 학력 격차 확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 상관없어.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건 상관. 나도 구구단 못 외워요. 왜냐면 구구단 못 외워. 구구단 못 외운다고 해서 세상 불편한 거 없어. 아 의외의 커밍아웃을 또 이렇게. 커밍아웃 아니라 휴대폰에 전자 계산기 다 있는데. 아이 그렇죠. 그리고 야 300 더하기 300, 야 3 받고 3 더 그러면 6 오케이 콜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건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 외국이라기보다는 좀 선진국의 교육법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 교육법을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못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부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영수를 공부했는데 수학은 빵점 나오고 영어, 국어가 100점이 났어. 그럼 우리는 수학 공부를 시킨다고. 맞아요. 네? 학원 모래잖아. 근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학은 아예 포기하고 영어하고 국어를 더 시켜.
내가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된다고. 그렇죠. 나도 자꾸 거기만. 나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하고 춤추는 것만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그쪽에서 대해서 뭐 밀어주진 않겠지만 좀 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근데 7살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림이나 뭔가 이제 소질이 조금씩 뭐 보이지 않아요? 못 그려요. 못 그려. 나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선이가 유치원에서 그리는 거 있으면 내가 이제 색도 좀 해주고 그러면 와막 이러는데 아직까지 졸라맨 그려오나 보네요. 아니 뭐 이상한 거 그래요. 그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 야, 신비 아파트 그 이름 어떻게 다 외우는지 그 천재 같아. 그렇죠. 애들 다 외우잖아요. 금방금방 외우더라고. 그리고 스펀지밥을 잘 봐요. 맞아. 근데 스폰지밥. 스펀지밥은 내 취향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봐서는 재미가 없는 그건데. 맞아요. 그쪽으로 정말 약간, 재밌어요. 그런 건 좀 약간 수준 높은 것 같아. 그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옆에서 뭔가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조 때가 선이가 저 할로윈 때 저기가 어린이집이에요. 저게 이제 5살 때인데 조 때 애가 좀 긴장을 하더라고. 내가 다른 아버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내 옆에만 있었어.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선이가 좀 크면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거나 뭐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또 최춘희 선생님이 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 맞아요. 저도 너도 약간, 네 아들 죄송합니다. 충일 씨 아들 친구들이 나중에 와서 아저씨 몇 살이야 이럴 수도 있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놀이터 가면은 야, 네 아빠는 왜 다리가 없어? 왜 다리가 휘청했다? 다리 있어 보여주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를 네가 바꿔야지 되는 거야. 어떤 장애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국어, 수학, 영어, 장애 이런 장애 교과서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업이 되고 교육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그런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내 친구 아버지는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구나. 저 사람 옛날에 뭘 어쩌고저쩌고 사고 났었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데 우리 모르니까 우리도 안 배웠고 나도 이 친구 봤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조그맣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잘하다 말았나? 뭐라고 물어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힘드니까. 보통 처음 보면 다리가 없는 줄 알아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먼저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알아요? 여자에 대한 비밀. 내가 강연하면서 안 거야. 여자하고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 덩이냐 네. 아니냐 가리고 가잖아. 네. 여자들은 안 가리고 간대. 몰랐지?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 그냥 신호만 가. 어. 신호만 가. 그리고 여자가 화장실 가는 이유는 100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거는 뭐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 방귀 끼러 가기도 하고 전화하러 가기도 하고 화장 고치러 가기도 하고 내가 오늘 산 옷 자랑하러 가기도 하고 사진 찍으러 되게 가고. 많은데 일단은 용변을 보러 갈 때는 안 가리고 한대. 신호만 오면 그냥 오면 가서 바로 또 된다. 뭐 나오면 싸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남자들은 오줌 싸다 똥 나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하고 하잖아. 근데 남자 여자도 이만큼 모른다라는 거지. 남자 여자도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은 방 또 우리 집에 같이 사는데도 몰라 남자 여자에 대해서. 근데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려주고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갈 때 확실하게 안 정하고 가죠. 신기하지. 모르겠잖아. 우리는 확실하죠. 우리는 오줌 싸다 똥 나면 큰일 나지. 그리고 절대 그럴 일이 없죠. 똥 들어갔는데 똥 안 나오면 또 미쳐버리잖아. 네, 한참 도 있잖아요. 힘들어. 아니요 이런 얘기해서. 아니요. 이거 또 새로운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남자가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 모르고 여자도 남자에 대해서 모르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모를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견이 생기는 거고 서로가 벽이 생기는 거고 보면 어떤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고 기왕 또 한다는 응원 자체가 빨리 걸으세요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모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많다. 위에 사는 얘기거든. 네. 위에 사는 얘기인데 그게 또 상처가 된다는 네,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저도 이제 아이가 8살이고 7살인데 아이가 한 살 한 살 더 커갈수록 아빠에 대한 비교라든지 궁금증이 굉장히 이제 커지거든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답변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어디를 추억을 만들어주고 밖에 나갔을 때 저는 항상 위축되는 게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야 돼 경로를 미리 파악해야 되고 경사로가 어디 있는지 엘리베이터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제가 당황하는 모습이 또 아이도 당황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혹시 대응하시는지. 그럴 때는 일단 웃죠. 일단 웃고 며칠 전에도 제가 휠체어 타고 가다가 네, 그 사진 있어요. 턱걸이에 탁 부딪혀가지고 네.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넘어져가지고 이제 넘어지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손으로 이제 대죠. 손으로 딱 네. 대고 옆으로 살짝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내가 준비한 상태에서 넘어지면 안 다치는데 맞아요. 준비 없는 상태에서 넘어지다 보니까 무릎팍이 좀 까지고 지금 그랬는데 여기 사진 제가 그래, 그 모습을 선이가 봤단 말이야. 예. 선이가 보고 놀랬겠네. 아빠 어떡해 그런데 다행히 그 지나간 사람들이 일으켜가지고 저를 이제 휠체어에 올려줬는데 좀 선이한테는 이제 넘어진 건 처음 봤으니까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또 웃으면서 하하 그래 아빠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마뭐 이렇게 거짓말 했죠. 안 아프긴 뭐라 안 아파. 아니, 아플 줄 모르지. 아,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하지만 좀 더 내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 우리 아버지는 되게 좀 당당한 사람이네. 걷지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는 안 됐어요. 저도 지금 그런 마지막으로 정리가 상태예요. 안 됐어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장애인 선배들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아들이 아빠 때문에 크게 한번 상처를 받거나 또 원래 씨가 내가 또 아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 날이 올 거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배도 누구냐면 고정욱 작가라고 있어요. 네, 저도 압니다. 예.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든가 예. 대한민국에서 장애 관련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고 예, 굉장히 많이 그 썼죠. 사람, 그 사람 쓴 책이 한 300권 넘을 거예요. 근데 예. 그 형도 물론 그렇게 자신 있게 잘 살아가지만 아이가 한 번쯤은 그런 상처를 받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싸웠대. 근데 상대방 애가 그렇게 얘기했대. 니네 아버지 장애인이잖아. 그 얘기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애가 거기서 움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고정욱 작가 그래 우리 아버지 장애인인데 니네 아버지보다 더 잘 나가는데 매일 이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이제 내가 이제 시켜야지 돼. 누가 와서 그게 뭐라고. 어떤 친구들은 대응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있는 아빠의 아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는 친구가 있고 근데 그게 후천적인 학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당당해도 마음속에 마음속에 뭔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있겠지. 약간 어른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커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예. 그게 공통적인 내가 것 같아요. 아이한테 부담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어른스럽게 좀 노는 것.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그 선이가 좀 커가면서 가끔 뭐 가게에서 뭐 껌도 좀 훔치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혼도 좀 나고. 아니 누구나 다 그 사춘기 있죠, 때 있죠.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뭐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고 땡땡이도 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쪽으로 바른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부모님 입장에서 장애를 가진 부모 네, 입장에서 또 상처가 되지 그럴 않을까. 수 있죠. 네. 뭐 커가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방금 전 말씀하신 이런 부분 저도 다 겪어봤거든요. 네. 뭐 가게에서 아까 껌 뭐 이런 거 다 애들 과정이랑 카드 막 이런 거 근데 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애한테 설명을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니까 더 이제 부모님 자체도 좀 약간 모범스럽게 이렇게 변하게 되고 집에서 말 조심하게 되고. 그렇죠. 예전에 선이가 한 5살 때쯤이니까 갑자기 아이씨 그러더라고. 그만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아빠 옛날에 축구 보면서 아이씨 그랬잖아요. 골을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 이제 그냥 축구를 안 봐야겠나. 뭐 조심해야지. 그래서 그런 교육을 다들 그러니까 뭔가 좀 뭐 하나의 또 공인이 된 느낌인 거지.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 입장으로서 우리 야구 볼 때 어제 두산이 또 이겼거든. 그러니까요. 딱 못 쳤을 때 애들이 입에서 딱 욕이 나오면서 멈추잖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교육을 받는단 말이야. 네네. 카메라 비실 땐 절대로 욕하지 말라고. 그리고 쌍소리도 하지 말고 웬만하면 속으로 삭혀라 그러는데 부모 입장에서도 약간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네. 그렇죠.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오늘도 하나 게임? 아니요. 하루 쉬나? 네. 하루 쉬나? 참차지. 어제 재밌었죠. 두산이 결승 갈 것 같아. 가죠. 네, 가겠죠. 뭐 친구들 나한테 너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네. 야구 좋아해요? 야구는 제가 잘 안 보고요. 안 보고. 네. 네. 운동은 어떤 운동 좋아해? 운동은 그냥 이 친구 갑갑하네. 운동은 뭐? 글쎄요 수영이나 그런 개인적인 운동 그래. 좋아해서 개인 운동 좋아하는구나. 네. 그럼 뭐 관심사는 뭐예요 요새는? 요새는 아무래도 그냥 이 강의 관련된 강의? 쪽. 예. 강의. 그래도 나도 이야기할 때 내 경험담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경험된 얘기를 그냥 내가 아파서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가지고는 설득이 전혀 안 되거든. 맞습니다. 많이 부딪히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아주머니가 나한테 강원래 씨 뭐 빨리 일어나세요. 뭐 기도한다든가 또 뭐 딸내미 혼내면서 병신하면 기분 좋아 나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이런 얘기라든가 또 강원래 씨 쇼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보험금 더 받달라고 쇼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재밌게
먼저 풀샷부터 얘기를 하고 네. 풀샷부터 얘기를 하고 조금씩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도 몇 가지 얘기하는데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답답하면 안 돼. 애들 잔다고. 경험했을 거 아니야. 아니 아직 못 뛰어봐서 경험을 못 아니 그러니까 네가 답답한 사람들 만나봤을 거 아니야. 아 그쵸. 우리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 나홀로 60분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네 그쵸. 마지막으로. 끝으로 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설득인 거니까. 지금 계속 강의 기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네. 아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형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냥 홀랑 한 시간이 가버렸어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끝인데 사실 이렇게 같이 만나기도 사실 힘들긴 한데 이렇게 저희들이 주제마다 이렇게 또 선정해서 말씀들을 너무 재밌게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그 강원래 씨 활동, 또 시민섭 씨 활동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본다면요. 뭐 우리 네, 앞으로. 나는 계속 라디오 강원래 노래 선물 진행하고 있거든요. 13년째 진행을 했고 야, 오늘은 게스트가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나 네. 나에게는 불렀던 분하고 그다음에 저구 그리고 비오는 거리에 이승훈 씨 나왔거든요. 그래서 KBS 3라디오 특히 또 소외된 분들을 위한 그런 방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아, 형 토요일은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기서 우리 방송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의 라운지펍 문나이트 지금 계속 마이너스예요. 홍석천이가 몇 천만 원 마이너스 했다는데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고 일단 그런 분들이 많고 좀 날씨 풀리면 술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씩 놀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지금 시나리오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또 영화 찍으세요? 영화 찍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 쓰고 또 강릉에서 강릉 사람들로만 해서 이번 제목은 분노입니다. 분노. 네, 궁금하네요. 저희 어떻게 게스트로라도 이렇게 네. 출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아무거나 시키는 네, 대로 하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한번. 나중에 어차피 뭐 영화 찍을 준비도 하고 있고 그냥 뭐 하루하루 뭘 할까 고민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재밌게 열심히 말썽 피우지 않고 사고 치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얘기해야지. 저는 일단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준비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훨씬 더 좀 질문할 것도 더 많이 좀 생각을 해놓고 할 걸 지금 와서 좀 되게 후회 많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역시 강사 활동할 수 있게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도 많이 해가지고 강의 때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뵐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요. 네, 저희 한마음에 네 번째로 오신 강원래 씨 매번 오실 때마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근황과 또 이제 본인의 삶들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종희 사회자님 끝으로 한번. 저는 솔직히 오늘 되게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또 민섭 씨도 형님 뭐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강사로서 질문들 많이 막 근데 또 현실적인 얘기들을 되게 와닿게 해주셔가지고 댓글 중에도 앞으로가 기대된다 뭐 열심히 해봐라 도와줘라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콘텐츠 나올 것 같고 앞으로가 내년도 사업에도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너무 요청을 저희가 드릴 때마다 부담 없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재미있게 또 우리 민섭 씨가 강단에 서는 모습 그 수줍은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서 강릉영화제에 우리도 출품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어떻게 잘 만들어서 딱 좀 앞서가긴 했는데 많이 그냥 갑자기 들었어 강릉 얘기하면서 그럼 초대작으로 한번 좀 거기서 알아서 해. 성급기 또 들어가시네요. 들어오신 분들 뭐 질문한 건 없어요? 네, 응원의 말씀들이 응원 대부분이시고요. 얘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수장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12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